왜 공급은 꼭 입주 물량만 봐야 되고 왜 공급은 입주 물량 플러스 재고주택까지 봐야 되냐, 이렇게 왜 편을 가르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둘 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공급 물량을 보는 이유는 뭐죠? 결국에는 가격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급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요소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 이미 다 경험했어요. 입주 물량 많으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박살난다는 거 경험했죠. 인천이나 수원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게 깨지는 이유는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원이나 이런 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입주 물량의 하락기까지 겹치면서 과잉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만 정리가 돼도 과잉 하락한 부분만큼은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도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저는 송도나 이런 데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바닥이 어딘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봤을 때 입주 물량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저희 그 시장의 재고 물량, 유통되는 물량, 제가 아까 2018년 8월부터 갑자기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됐습니다. 파리 대책이었죠. 2017년 파리 대책 때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주고서 내년 4월까지 니네 안 팔면 다 양도세 중과 때릴 거야 라고 하면서 4월까지 줬는데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돌리거나 안 팔았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묶여서 물건이 못 나오고 또는 이제 중과라서 안 나오다 보니까 2018년 8월부터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까 집값이 엄청 뛰었어요. 우리 둘 다 경험했잖아요. 둘 다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한테 중요한 가격에는 둘 다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좀 더 파워가 크다고 봐야 되나요? 당연히 입주 물량이 훨씬 파워가 큽니다. 입주 물량이 훨씬 파워가 크고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파워가 큰데 사실 입주 물량이 다 없어요. 다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고 물량의 파워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입주 물량이 있는 와중에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제일 근간적인 거는 입주 물량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통 물량이 이제는 추가적으로 덧붙여져서 이 등락폭을 더 키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보다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이. 그리고 변동 요인은 수요고 공급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제한적인 거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타령하지 마라.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놓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요, 다 쇼입니다. 쇼. 그냥 한 사람 쪽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런 거 하죠. 한쪽의 편에 들어서 그 사람들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 표를 얻어서 내가 권력을 얻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떵떵거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스컴에 출연하시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도요, 한쪽 편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들의 표를 얻어서 내 권력을 취하기 위한 거예요. 인플루언서들한테 권력이란 거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거니까. 이 모대 모라는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표를 얻기 위한 쇼입니다. 어떤 투자도요, 이 대결 구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지금 공급과 수요도요, 아니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공급 수요 다 중요해요, 당연히. 근데 어떤 시기에는 수요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시기에는 공급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요, 공급이 부족해져도 집값이 쉽게 상승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아까 유동성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집값이 더 오르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도 그것보다 유동성이 적게 드는 전세가나 월세나 이런 게 오르겠지, 매매가가 오르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그럼 이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예요? 수요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지금 유동성 얘기하고 수요로 넘어간 이유가, 제가 말하는 수요라는 건요, 유동성과 심리 두 가지를 합친 요소입니다. 왜냐면 내가 1,000만 원 들고 가서 나 페라리 뽑고 싶어요 라고 해서 뽑는다고 해서 뽑아지지 않죠. 이거는 수요는 존재하지만 성립되지 않는 수요예요. 돈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이 있어야 수요 자체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서 수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집값이 이제는 많이 안정화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하락장에서 보통 이제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는요, 수요를 펌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분위기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조정지역 해제 얼마 전에 엄청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도 다시 뭐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발주 넣었다고 그러죠. 이게 연구용을 넣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수요를 펌프질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수요가 안 살아나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수요의 영향력이 또 줄어드는 거죠. 수요의 역할은 엄청 큰데
하락장에서는 수요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고, 이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공급이 제일 중요한 요소를 가지게 돼요.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엔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가를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시 수요를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상승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공급이 역할을 해주는 시점이 있고, 시점에 따라서 수요가 역할을 해주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뭐 공급만 본다고 해서 지금 공급만 얘기 외치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18년도 19년도만 해도요, 입주 물량만 보고 투자했어요. 근데 그거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는 전세가율만 보고 투자했었거든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입주 물량 보고 투자하던 게 없어진 다음에 뭐가 유행하기 시작하냐면, 지역별로 가격 비교해서 여기 지역이 여기 지역 대비해서 싸네 라고 해서 투자하는 투자 기법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투자 기법이냐면 공급과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수요에 관련된 투자 기법이에요.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어떤 때는 공급을 위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다가 어떤 때는 수요를 보고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주고받는 패턴을 가져요. 애초에 저거를 뭐 공급이 최고다, 수요가 최고다, 뭐 초딩들이에요. 유딩들도 요즘에 그런 거 갖다 싸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싸우는 게 다 그냥 쇼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걸 배우시기 위해서는 그냥 양쪽 얘기 다 듣고, 아 그래 이런 때는 이게 더 영향이 크겠네, 이런 때는 수요가 더 영향이 크겠네 라고 두 개를 다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한쪽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시면은 시장을 반쪽 눈 감고 보시는 쪽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방장 투자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네. 이제 입주 물량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했었지만은, 그러면 공급의 관점에서 좀 더 가중치를. 그쵸. 왜냐면 제가 지금 공급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지방이 아까 오르는 이유가 외부 수요 유입과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자체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자체 이유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건 뭐 대기업이나 이런 국가가 정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배제해 두고, 외부에서 투자자가 유입되는 건 금리도 올라갔고 투자 심리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수요가 안 움직이고 다른 게 움직일 거는 실수요밖에 없고, 실수요가 움직이기 위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공급 부족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한 곳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방장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 부족한 것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 흐르는 곳과 비가 내리는 곳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강물이 흐르는 곳은 항상 흐르잖아요. 실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는 거는 비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죠. 투자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데, 일단 공급이 부족하면 강물은 흐르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비교 투자죠. 지역별로.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건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강물이 흐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주변 대비 조금 싸면서 입주 물량 없는 곳에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설명하려면 또 엄청 길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입주 물량 그냥 적은데 투자하세요. 왜냐면 최소 강물을 흐르니까. 그리고 그 강물이 흘려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요인만으로 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입주 물량 부족한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행간이 있었군요. 예, 그게. 다 행간이 있죠. 사실 투자자라는 거의 기준이 애매해요. 저는 물론 이제 말을 저도 계속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혼용해서 썼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투자자로 구분을 안 하고 가수요와 실수요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찍었을 때도 가수요 실수요로 구분해서 저는 알려드려요. 이 가수요와 실수요의 차이는 뭐냐면, 가수요는 그 집에 안 사는 사람들, 실수요는 내가 사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 차이로 저는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수요자도 투자자예요. 지금 실수요자면 지금도 집 꾸준히 사야죠. 왜 안 사요? 집값 떨어질 것 같은 거 안 사는 거잖아요. 이자를 많이 내서 안 살 수도 있지만 사실 다들 투자자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투자자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 때문에 많이 올랐다, 영끌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것도 의미가 좀 없습니다. 이제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가수요 때문에 왜곡되는 거는 맞고요. 가수요 때문에 왜곡되는 거, 더 많이 왜곡되는 건 맞고, 근데 실수요자들도 시장을 왜곡을 시켜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지면, 제가 실수요자들도 다 투자자라고 그랬죠, 결국.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하려고 더 많이 덤벼들거든요. 그리고 더 비싸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시장의 그런 변동에
일조를 합니다. 절대 일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영끌러들도 내 집 마련한 영끌러들 많아요. 자기 자가 거주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다 시장에 일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요가 시장의 변동폭을 더 키우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실수요자들이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냐고 했을 때 실수요자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앞으로 야 1인 1주택밖에 안 돼. 가수요는 없어져. 라고 해서 시장비 변동이 안 생길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수요는 주택 구입 못하게 막아도 실수요자들 내에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더 많이 구입을 할 거고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은 국민임대주택이겠죠. 그때는 이제 개인이 못 사니까 국민임대주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흐름이 생길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얘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주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많이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